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멈추세요.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세요. 이제 천천히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그 미세한 마찰감, 움직임이 걸리는 그 작은 느낌, 무릎이 완전히 구부러지기 전에 그 짧은 주저함. 여러분 대부분이 방금 뭔가를 느끼셨죠? 그리고 그것을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무시해 오셨을 겁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제가 여러분의 심장을 뒤흔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느끼신 그 작은 감각은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포효가 되기까지 대략 6개월에서 18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정형외과 의학 분야에 22년을 몸담아 왔으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을 통해 7,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제가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살리지 못한 환자들이 아닙니다.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오신 환자들입니다. 무릎 연골이 이미 닳아 없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가 된 분들 말입니다. 이분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녀를 키워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킨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모두 제 진료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아무도 경고 신호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의료계가 공개적으로 논의하기거리는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무릎이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아플 때쯤이면 이미 연골의 약 70%를 잃은 상태입니다. 60 전 70%요.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연골은 피부나 뼈처럼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한번 파괴되면 영원히 파괴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환자분들 모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6개월, 12개월, 때로는 18개월 전에 명백한 경고 신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을 봐야 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3주 전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대기실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딸이 양쪽에서 부축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통증이 2달 전에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절한 질문을 했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년 전 그녀는 아침에 일어난 후 처음 10분 동안 무릎이 뻣뻣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8개월 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난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요. 그저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개월 전 의자에서 일어설 때 작은 딸깍거리는 소리를 알아챘습니다. 웃어 넘겼습니다. 실제 통증이 왔을 때는 손상이 치명적이었습니다. 1년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더라면 완전히 피할 수 있었을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다듬어온 내용입니다. 심각한 무릎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정확한 순서로 나타나는 7가지 특정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들은 막연한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행동하면 그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늦추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무릎이 망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의 무릎, 독립성, 그리고 노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서울에서 22년 넘게 정형외과 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가 제 병원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봐왔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똑같은 7가지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을요. 지금 당장 계속 듣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세요.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일어나기 위해 손으로 밀어야 할 필요를 느끼시나요? 마치 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일어나기 전에 잠깐 주저하시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무릎이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무릎 퇴행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통증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하는 미묘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될 때쯤이면 연골 손상은 종종 심각합니다. 저는 60대와 70대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그들은 5년 전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도움 없이 걸을 수 있었던 5년. 아직 찡그리지 않고 손주들과 놀 수 있었던 5년.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아침 경직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다리를 내릴 때 무릎은 30초 이내에 자유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일어나 걷기 전에 무릎을 반복적으로 구부렸다 폈다 해야 한다면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활액이 관절을 제대로 윤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 연구에서 매일 아침 2분 이상 지속되는 무릎 경직을 경험한 사람들은 18개월 내에 87%의 확률로 상당한 연골 손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라는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딸이 그를 강남에 있는 제 병원으로 데려왔을 때 그는 70세였습니다. 그는 약 1년 동안 아침 경직을 경험했다고 말했지만 그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라고 말했지만 그는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의 무릎을 검사하고 영상을 확인했을 때 제가 두려워했던 것을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골이 위험한 수준까지 달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6개월 후면 무릎 전체를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저를 바라보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징후들이 위기가 되기 전에 누군가가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계단 난간 의존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지어 몇 계단만 오르내릴 때도 자동으로 난간을 잡게 된다면 무릎이 불안정함을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의의 균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릎 관절이 구조적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본능적으로 무릎이 체중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지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제가 움직임 멈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2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동안 체중을 옮기거나 자세를 조정한 후에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멈춤은 무릎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뇌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하며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온도 민감성입니다. 무릎이 다리의 다른 부분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거나 약간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두 극단 모두 혈액순환 감소와 관절 조직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는 염증을 나타냅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진료실에서 거의 매일 보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지가 저를 두렵게 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은 갈리는 감각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연발음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용어는 잊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딱딱 소리가 들리나요? 관절 안에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이 느껴지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종이를 구기는 것 같은 소리가 나나요? 여러분, 모두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천천히 구부려 보세요. 무엇이 들리나요? 무엇이 느껴지나요? 딸깍거리는 소리나 툭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특히 아주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동반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연골이 작은 조각들로 부서져서 관절 공간 안에 떠다니며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뼈 표면을 긁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무릎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처럼 매끄러워야 할 연골이 이제 거칠고 손상되어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단순히 일어설 때마다 그 거친 표면들이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두 장의 사포를 매일 수천 번씩 문지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무릎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부서진 연골 조각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은 더 많은 연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이 경고 신호를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이제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해. 그게 정상이야.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며 이런 생각이 바로 많은 환자들이 너무 늦게 손상이 이미 심각해진 후에 저를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제가 무릎에서 갈리는 소리를 들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을 때 그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15년이라고 했습니다. 15년 동안의 경고 신호를 그녀는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제 연구를 통해 발견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갈리는 소리가 처음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연골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까지 6개월에서 18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올바른 조치를 취하면 연골은 여전히 재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지고 뼈가 뼈에 직접 갈리게 되면 어떤 운동이나 영양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여러분의 유일한 선택은 주사, 약물 또는 수술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결코 설명하지 않는 중요한 세부사항을 들어보세요. 모든 갈리는 소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 무릎에서 크고 단발적인 소리가 나지만 그 후 하루 종일 괜찮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관절액에서 가스기포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쪼그려 앉을 때 그리고 특히 이런 소리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점점 더 크고 빈번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연골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리가 언제 나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아침에 더 많이 나나요? 아니면 저녁에? 걷고 난 후에 더 심해지나요? 갈리는 소리를 들을 때 무릎에서 열이 느껴지나요? 이런 세부 사항들이 제게 손상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세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자들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몇 달 후, 때로는 몇 년 후, 손상이 이미 영구적일 때 저를 찾아옵니다. 이 경고 신호는 제가 딸깍 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만약 이것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황금 시간 창은 이미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무릎을 구부릴 때, 계단을 오를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툭 하는 소리가? 아마도 우유에 든 시리얼이 딱딱 소리내는 것처럼 들리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웃어 넘깁니다. 친구들에게 말하죠. 아, 나이 먹으니까 관절이 소리를 내네요. 그러나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 딸깍거리는 소리는 연골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무릎 관절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뼈 사이에는 연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미끄러지도록 해주는 부드러운 쿠션입니다.
이 연골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표면이 사포처럼 거칠어집니다. 움직일 때마다 뼈가 손상된 연골과 마찰하면서 딸깍거리는 소리를 만듭니다. 매번 딸깍 소리가 날 때마다 실제로는 수천 개의 연골, 세포가 죽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뚝 소리가 날 때마다 관절이 보호막을 더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쯤이면 이미 연골 두께의 약 30-40%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딸깍거리는 소리만으로는 완전한 그림이 아닙니다. 패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무릎 문제가 있는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지는 딸깍거림은 매우 특정한 진행 과정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가끔씩만 소리가 들립니다. 쪼그리고 앉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그러다 더 자주 들리게 되고 아마 매일 들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 단계인데 걷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체중을 옮길 때와 같은 단순한 움직임에서도 딸깍거리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있이 부인이 오셨을 때 8개월 동안 무릎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개월이나요? 그녀는 그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53세입니다. 영상검사로 무릎을 진찰했을 때 안쪽 연골이 상당히 닳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2단계 퇴행 상태였습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저를 찾아왔다면 완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 5년 내에 수술이 필요하지 않도록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면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확히 언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특정 각도 이상으로 구부릴 때만 나나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나지만 내려갈 때는 나지 않나요? 이것을 적어두세요. 이 패턴은 연골 손상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둘째,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찰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릎뼈에 손을 대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손바닥 아래에서 갈리는 진동이 느껴지나요? 이것을 연발음이라고 하며 딸깍거림만 있는 것보다 손상이 더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는 딸깍거림이 아프지 않으면 자매현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통증은 이미 상당한 손상이 발생한 후 훨씬 나중에 나타납니다. 딸깍거리는 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통증이 시작되기 몇 달 전에 울리는 신체의 경보입니다. 딸깍거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질 때쯤이면 자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지점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연골은 완전히 파괴되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가 무시하는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딸깍거림과 뚝소리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이미 연골이 손상되었고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지금 일어서세요. 네, 지금 있는 곳에서요.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뚝 하는 소리가 나나요? 여러분 중 많은 분이 방금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소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연골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릎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에는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매끄러운 연골층이 있습니다. 이 연골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거칠고 고르지 않게 됩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 거친 표면들이 서로 마찰합니다. 들리는 딸깍거리는 소리는 뼈가 손상된 연골과 긁히는 소리입니다. 뚝 하는 감각은 관절이 거칠고 악화된 표면 위로 움직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딸깍거림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징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22년간 임상 진료를 하면서 정확히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봤습니다. 딸깍거림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6개월 후에는 계단을 오르지 못합니다. 1년 후에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2년 후에는 제 진료실에 앉아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논의합니다. 딸깍거림과 뚝소리는 골든타임 경고입니다. 아직 무릎을 살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연골이 완전히 없어지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딸깍거리는 소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연골 손상을 나타내는 특정 패턴이 있습니다. 다음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첫째, 언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나요? 아침에 처음 일어설 때만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몇 걸음 후에 사라지면 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모든 움직임마다, 모든 걸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위급 상황입니다. 둘째, 딸깍거림과 함께 통증이 있나요? 통증 없는 딸깍거림은 관절에게 기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과 함께 딸깍거림, 심지어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있다면 연골이 손상되고 염증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조합은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딸깍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나요? 작년에 강남에서 온 68세 박씨 부인이라는 제 환자 중 한 분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무릎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남편이 방 건너편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진찰했을 때 연골이 심하게 침식되어 있었습니다. 뼈끼리 직접 닿는 상태까지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의해야 할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딸깍 소리가 나고 다시 펼 때 또 딸깍 소리가 나며 움직이는 동안 갈리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이 순간 연골이 활발하게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딸깍거리는 소리는 정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의사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준적인 10분 진료 시간에 의사는 모든 작은 증상을 조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심각하고 즉각적인 문제를 찾도록 훈련받습니다. 딸깍거리는 무릎은 심장마비를 겪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긴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이 탓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빠지면 다시 오라고 말합니마수. 하지만 더 나빠질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영구적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들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5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무릎 딸깍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판단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무릎에서 딸깍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정상적인 노화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딸깍 소리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연골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특정한 유형의 딸깍 소리가 있으며 이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22년간 진료하며 8,000명이 넘는 무릎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 특정한 딸깍 패턴을 무시한 환자들이 18개월 후 주사가 필요한 상태로 또는 더 심하게는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수술을 앞두고 제 진료실을 찾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릎 소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무해합니다. 가끔씩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한두 번 정도 발생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같은 동작에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관절액 속의 기포일 뿐입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2번째 종류, 이것은 여러분의 비상경보입니다. 이것은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있으며 뼈가 뼈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이 4가지 특징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첫째, 매번 똑같은 동작에서 발생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딸깍, 쪼그려 앉을 때마다 딸깍. 이러한 반복은 손상이 특정 위치에 있으며 반복될 때마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소리와 함께 갈리는 느낌이 동반됩니다. 무릎 안에서 거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인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 완벽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무릎 관절 안에 모래가 끼어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래 같은 느낌은 연골이 떨어져 나간 미세한 조각들입니다. 셋째, 딸깍 소리가 아침에 더 크고 낮 동안 약간 나아집니다. 이 패턴은 밤에 주무시는 동안 염증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딸깍 소리를 피하기 위해 움직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몸을 다르게 돌립니다. 다른 쪽 다리를 먼저 내딛습니다. 특정 동작을 완전히 피합니다. 딸깍 소리를 막기 위해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 위험지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작년에 제 병원을 찾아온 부산의 71세 퇴직 교사 초혜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개월 동안 오른쪽 무릎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기 검진 중에 담당 의사에게 언급했고 의사는 정상적인 마모라고 말했습니다. 7개월의 딸깍 소리가 통증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증은 절뚝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영상 검사를 지시했고 내측 구획의 연골이 40%나 달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시된 딸깍 소리 7개월 만에 40%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뼈와 뼈가 접촉하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공유할 치료법을 시행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딸깍 소리가 거의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소리도 통증도 없이 5km를 걷습니다. 아직 작업할 연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 타임입니다. 같은 동작에서 반복적으로 딸깍 소리가 들리고 갈리는 느낌이 들고 소리를 피하기 위해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회복 가능한 손상과 영구적인 파괴 사이의 차이는 년이 아니라 개월 단위로 측정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십시오.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딸깍 소리가 들리나요? 매번 발생하나요? 거친 느낌이 느껴지나요? 이 질문들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일주일도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6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저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부기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릎 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유령 악화 단계라고 부르는데 서울과 부산 전역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22년 동안 이것이 85세에 계속 걸을 수 있는 사람과 70세에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을 가르는 신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6번째 신호는 제가 무릎 자신감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실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무릎 자신감은 관절에 대한 몸의 자연스러운 신뢰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는 무릎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망설임 없이 연석에서 내려섭니다. 동작을 계획하지 않고 몸을 굽혀 물건을 짚습니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릎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연골층 깊숙한 곳에서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가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세요. 집에 계단이 있다면 계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방을 가로질러 걸어보세요.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체중을 한쪽으로 약간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계단에 다가갈 때 아직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손이 자동으로 지지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고르지 않은 바닥을 볼 때 속도를 늦추고 발걸음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무릎 연골의 손상된 신경 말단에서 뇌로 신호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골이 무너지고 있고 아직 통증을 느낄 수 없더라도 신경계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조심스럽게 만들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분을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제 병원에 오셔서 무릎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통증도 없고 부기도 없고 완전히 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딸이 뭔가 알아차렸습니다. 박 씨는 좋아하시던 재래시장에 가는 것을 그만두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박 씨는 거기 바닥이 너무 미끄럽고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호였습니다. 그분의 뇌가 무릎이 고장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릎을 검사해 보니 초기 단계의 연골 파괴가 있었고 18개월 이내에 심각한 관절염으로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무릎 자신감 상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 74세이시고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그 시장에 가십니다. 유령 악화 현상은 연골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연골이 무너지기 시작해도 다른 부상처럼 정상적인 통증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이런 미묘한 행동 변화가 나타납니다. 움직임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바닥에서 조심스러워집니다. 전에 즐기던 활동을 피하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냥 조심하는 거라거나 너무 바빠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런 정확한 행동들에 주목하십시오. 집안을 걸을 때 벽이나 가구를 가볍게라도 만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서서 바지를 입었는데 이제는 앉아서 입습니까? 젖은 바닥이나 고르지 않은 땅 위를 걷는 것을 피합니까? 통증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하다고 느껴서 정원 가꾸기나 손주들과 놀아주기 같은 활동을 그만두셨습니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무릎 관절의 미세한 손상에 반응하는 뇌의 신호입니다. 공간에서 몸의 위치를 뇌에 알려주는 고유수용성 신경이 연골 파괴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어도 균형 시스템이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인 이유는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조심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심과 경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심은 지혜입니다. 경계는 두려움입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관절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그 관절이 고통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 중 단 하나라도 본인에게서 발견된다면 중요한 개입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손상은 여전히 회복 가능하지만 즉시 행동해야만 합니다. 제가 나중에 공유할 표적 운동들은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지지 구조를 재건하여 무릎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무릎을 보호할 완전한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2년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제공한 것과 똑같은 프로토콜이며 정확히 따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 무릎 평가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3분간 검사를 하십시오.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워서 한 번에 한쪽씩 천천히 각 무릎을 구부려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져오십시오. 3가지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한쪽 무릎이 다른 쪽보다 더 뻣뻣하게 느껴집니까? 삐걱거리거나 딱딱 소리가 들립니까? 움직임이 막히거나 아픈 특정 지점이 있습니까? 알아차린 것을 적어두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몇 달 전의 문제를 알려줄 것입니다. 둘째, 표적 운동 프로토콜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3가지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하며 예외는 없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갑니다. 10초간 유지한 다음 올라옵니다. 얘도 5회 반복합니다. 이것은 연골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펴고 5초간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한 다음 내립니다. 각 다리당 10회 반복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발뒤꿈치 밀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발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밀었다가 펍니다. 각 다리당 20회 반복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총 정확히 12분이 걸리며 무릎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지 구조를 재건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고강도 활동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콘크리트 위에서 달리기 금지, 점프 운동 금지, 무게를 들고 깊은 스쿼트 금지, 개인의 관절 상태를 무시하는 일반적인 운동 조언을 따르다가 무릎을 망친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걷기는 괜찮지만 잔디나 흙길 같은 부드러운 바닥에서만 하고 무릎이 회복될 때까지 한 번에 30분을 넘지 마십시오. 넷째, 수분 섭취와 영양 프로토콜입니다. 연골은 70%가 물입니다. 탈수 상태일 때 연골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더 빨리 무너집니다. 매일 물 8잔을 마시되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이 아니라 실온의 물을 마시십시오. 차가운 물은 관절로 가는 혈액 순환을 늦춥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등어를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드십시오. 한 염증 성분이 지금 연골을 파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염증을 줄여줄 것입니다. 다섯째,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앉고 서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일어나지 않고 무릎을 구부린 채로 4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는 팔의 힘을 사용하여 몸을 밀어 올리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세요. 계단을 오를 때는 올라갈 때 더 강한 다리를 먼저 내딛고 내려올 때는 더 약한 다리를 먼저 내딛으세요. 이러한 작은 조정만으로도 매주 관절에 가해지는 누적 스트레스를 수천 파운드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살 이씨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한 블록도 걷지 못하고 심한 통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다른 의사로부터 2년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정확한 방법을 따라하셨습니다. 4개월 후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오르셨습니다. 8개월 후 추적 검사 영상에서 측정 가능한 연골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수술을 완전히 피하게 되신 겁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무릎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평생 가야 할 선고가 아닙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를 미룰 때마다 더 많은 연골이 손상되고 자연 회복의 기회는 조금씩 더 닫혀갑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일 아침 무릎자가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 종이를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이 약속을 실제로 만드세요. 그런 다음 댓글에 오늘부터 제 무릎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지내시길 바라는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걷고 싶어하는 손주들을 위한 것입니다. 50살이 넘은 주변의 모든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끼는 누군가가 지금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을 수 있으며 여러분이 그들을 수년간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매주 병원에서 목격한 진실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행동하는 사람이 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7가지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여러분의 무릎에서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3분 아침자가 진단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생명을 바꾸는 건강 지식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무릎 증상을 무시하고 계실지 모르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